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건설사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미래 에너지의 심장을 만드는 에너지 파운드리로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베스트픽 기업 분석.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지금 단순히 외형을 키우는 그런 양적 성장이 아니라 아예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정말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떠올려 보면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EPC 사업, 그러니까 발전소를 설계하고 부품 사와서 통째로 지어주는 그런 건설사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파운드리가 정밀하게 칩을 찍어내듯이 에너지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고부가 가치 에너지 파운드리로의 대전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질적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과거의 모습은 또 어떻게 벗어던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파운드리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엄청난 기술력으로 칩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부 같은 핵심 기기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술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업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과거의 EPC 건설 사업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경쟁도 심하고 수익성도 낮고 들쭉날쭉했어요. 하지만 미래의 핵심 사업인 원자력 주기기는 어떻습니까? 기술 장벽이 워낙 높으니까 경쟁자가 거의 없고요. 수익성은 높고 또 안정적이죠. 바로 이게 질적 성장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회사의 새로운 심장이 될 첫 번째 성장 엔진이죠. 바로 원자력과 SM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최첨단 레고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공장에서 규격화된 모듈을 착착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레고처럼 조립만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죠. 중요한 건 이 SMR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올 3, 4분기의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주요 기자재 발주 같은 구체적인 일정들이 딱 잡혀 있고요. 빌 게이츠가 세운 타라파워 역시 곧 건설 허가를 받고 핵심 부품 주문이 임박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5년에 예상되는 신규 수주액이 무려 14조 7천억 원. 작년보다 2배 이상 껑충 뛰는 수치인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수주 대부분이 이익이 많이 남는 고마진 원자력 프로젝트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까지의 분석이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유용한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강력한 성장축, 바로 가스터빈 플랫폼 사업입니다. H급 가스터빈, 이건 또 뭘까요? 그냥 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힐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대한 제트 엔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1500도가 넘는 엄청난 고온을 견뎌내야 하는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터빈 사업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사업 모델이에요. 처음에는 마진이 조금 낮더라도 일단 기기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2단계, 장기 서비스 계약, LTSA를 맺는 거죠. 그러면 그 후로 20년 이상 꾸준하게 고마진의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는 그야말로 현금을 쭉쭉 뽑아내는 기계, 즉 캐시카우가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모든 전략들이 미래에 과연 어떤 숫자로 나타날지 2030년의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최근 실적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7.1%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건 일회성 비용 같은 걸 빼고 나면 실제로는 7% 중반대에 달하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본업의 체력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2030년에는 영업이익률 15%라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2025년에 신규 수주가 2배로 뛰고 2026년에는 원자력이나 가스터빈 같은 핵심 성장 사업 비중이 83%에 도달하면서 마침내 2030년에는 15%라는 엄청난 수익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로서 우리는 단기적인 잡음과 장기적인 신호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실적이 좀 흔들린다거나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진다거나 하는 건 단기적인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핵심 신호는 뭐냐? 바로 본업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돈 되는 고부가 가치 수주가 계속 늘고 있는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파운더리로의 체질 개선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둘째, SMR과 대형 원절 수주라는 구체적인 호재들이 곧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 높은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수주의 양적 성장이 드디어 이익의 질적 성장으로 바뀌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미래발전소의 심장을 만들어가는 지금, 과연 시장은 이 회사를 더 이상 단순한 건설사가 아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제조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며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